제가 이번 연도엔 꼭 떠야지라고 했던 호호수 작가님의 퓨어 가디건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실이 중요합니다. 왜냐면 여름 옷이니까요. 오늘의 주인공인 이 실은 니트 컨테이너에서 최근에 캐시미어랑 엑스트라 파인 메리노를 사고 받았던 사은품 실이에요. 만져봤을 때 일단 올 실이 아니라는 느낌은 확신이 들었는데 정확하게 뭘까? 6겹까지 합해도 막 그렇게까지 굵지 않아서 어떤 성분의 실일까 궁금했는데 실을 태우면은 어떤 성분으로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다라는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실을 토치로 만들어서 불에 태워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영상을 좀 찍고 날린 거라 가지고 이미 다 날려먹긴 했지만 이렇게 끝부분을 만져보면 부서지고요. 손에 새카맣게 재가 나와요. 딱딱하게 뭉치는 게 없는 걸로 봐서 합성섬유가 아니고 종이 탄내가 나는 걸로 봐서 뭔가 식물성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은 코튼일 가능성이 가장 높겠죠. 대충 코튼 계열의 어떤 식물성 성분으로 추정되는 요 실 6가닥을 합쳐가지고 뜨겠습니다. 연산 아니고 말 그대로 가닥을 다 합친 거라 가지고는 네, 근데 5가닥까지밖에 못 합쳐가지고 요 하나짜리까지 합해가지고 뜰 거고, 퓨어 가디건의 원작 권장 호수는 5호 코바늘이에요. 그런데 저는 대바늘도 널손, 코바늘도 널손이라 가지고 스와치를 떠봤는데 쉽지 않아가지고 5호로 떴던 거는 누가 봐도 아니고 4호로 떠봤어요. 근데 이제 그 스와치가 어떤지 보여드릴게요. 빨래하고 말리는 중이라 약간 색깔도 다르고 좀 뭔가 느낌이 이상하긴 하지만 엄청나게 넓은 부분이 5호로 뜬 부분, 그나마 좀 촘촘한 부분이 4호로 뜬 부분인데 4호로 뜬 부분도 대충 느낌 오시겠지만 10cm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스몰로 뜨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는 안일한 마음으로 코를 잡습니다. 역시 아니나 다를까 완전히 어마어마하게 말도 안 되는 거대한 것이 나와가지고는 다 풀고 이번 프로젝트는 3호 코바늘로 진행합니다. 이게 메인이에요. 저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런 널손 이슈로 코를 잡는 장면을 찍어봤자 풀어야 되고 찍어봤자 풀어야 되다 보니까 정말로 내가 이걸로 진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떠서 가져왔습니다. 뭐 그렇게 많이 뜬 건 아니지만 원래는 제가 코 잡는 장면도 보여드리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1, 2, 3, 4, 5단 정도? 뜨던 중에 가져온 거나 마찬가지고, 물론 지금 잡은 코도 스몰 사이즈 기준이지만 이미 M을 뚫었어요. 마지막에 엣징이 들어가면 분명히 늘어날 테니까. 코바늘 옷은 작가님이 써놓은 말도 그렇고 실제로 저도 느끼는데 정말 게이지가 중요하다 보니까 이거 쉽지 않아요. 널손이니까 사이즈를 작게 뜰 수 있는 게 좋긴 한데 그렇다고 바늘을 2사이즈나 내릴 줄은 몰랐던 상황이라서 좀 당황스럽긴 한데 또 어떻게 보면 좋은 게 코바늘 세트를 하나 정도는 더 구비를 할까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펜 그립을 주로 쓰는데 펜 그립에는 크로바 페니가 훨씬 낫다는 거예요. 괜히 모든 사이즈를 살 필요 없이 이번에야말로 딱 제가 자주 쓸 것 같은 3, 4, 5호 정도만 사놔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의류를 뜬다고 치면 그렇게까지 굵직한 게이지로는 뭘 뜨면 입기도 좀 애매하고 네, 무게 문제도 있으니까요. 펜 E 시리즈 중에 막 색깔 예쁜 거 탐을 냈는데 그래도 드리면 바늘을 풀세트로 드려야지라는 생각 때문에 안 드리고 있었다가 어차피 3, 4, 5호 정도만 살 것 같으면은 찍먹하면 되겠다 싶어서 마음이 아주 편해졌습니다. 한 끗 차이로 엥? 촌스러운데? 라는 느낌을 줄 수도 있어서 오히려 그럴수록 3호, 4호 같은 조만한 바늘을 쓰는 거에 적응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코 개수가 많은 게 문제지 막 손목이 즉각적으로 아프진 않으니까 저만 열심히 하면은 올 여름에 코바늘 가디건을 하나쯤은 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가디건 지금 한 개도 완성도 안 해가지고 이제 밑판 뜨면서 이러고 있죠. 좀 더 떠서 가져오겠습니다. 확실히 코바늘이라서 진행도 빠르고 후루룩 잘 됐어요. 코 게이지도 굉장히 널널한 편이라 가지고 바늘 사이즈를 2개나 줄였잖아요. 그런데 단 게이지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도안에 표시되어 있는 사이즈를 봤을 때 이만큼 떴으면 소매 진동으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저도 믿을 수가 없어요. 8단을 안 떴는데 이미 충분해요. 벌써 30cm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만 떠야 돼요. 이 무늬가 시작하는 단 그 다음 펀칭단에 들어갈 때 진동 조짐을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진행하면서 왼쪽 앞판의 소매 진동을 떠야 되니까 이제 잘리는 거예요. 이렇게 긴 판에서
부분적으로 올라가면서 바텀업으로 진행이 되는 거니까 왼쪽 앞판을 떠보겠습니다. 몸판밖에 안 떠서 뭐 어떻게 소감을 말하기 좀 애매하긴 한데 지금으로서는 바늘이랑 실에 대한 감상이 가장 커요. 일단 3호 코바늘 정말로 낯설지만 생각보다 손에 무리가 안 가서 좋아요. 그리고 지금 뜨는 실은 연사 가공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 뜨는 편리성을 고려하지 못한 편인데 지금 이 실이 아니었다면 제가 뭐라도 하나 샀을 텐데 그래도 일단 실을 파먹는 게 더 중요하니까 이번에는 이 실을 쓰지만 길이를 충분히 마련을 한 다음에 오리지널 버전을 뜨고 싶어요. 펀칭도 귀엽긴 한데 또 오리지널의 맛이 있을 것 같은 느낌? 소매 진동 줄인 부분에 디테일이 많아서 말하면서 뜨면서 보면서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잠시 끊었다 오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진동 줄인 부분에 이 사라락 내려가는 부분. 아 이거 도안 후기 보니까 디테일하다 하더니 진짜 섬세하네요 작가님. 그리고 실을 끊지 말라 해서 보니까 특이하게 요 사이로 실을 통과를 시키네요. 저의 콘사들을 통과시키겠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지만 이렇게 해서 마감이 됐고요. 코바늘은 첫 코가 제일 중요하니까 마커로 항상 표시를 이렇게 해놓고 진행하겠습니다. 짠! 몸통 뒷판을 뜨고 있고 원래는 여기 기준 4단을 더 떠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뜨면 너무 위가 길어질 것 같은 거예요. 왜냐? 몸통도 이미 지금 단을 뺐기 때문에 갑자기 너무 밖에 시끄러워서 창문 닫고 왔는데 말 그대로 밑에도 단을 어느 정도 제외를 했으니까 위에서도 도안에서 말하는 것보다 조금 덜 떠야 밸런스가 맞겠더라고요. 그럼 도안에서 이미 수정을 하는 바람에 4단이 빠지게 되니까 여기에서 바로 경사뜨기를 해야 돼요. 조그만하게. 사실 앞판 왼쪽을 뜨면서 이미 느꼈던 게 밑에서 단을 빼고 나니까 딱 괜찮다 했는데 너무 긴 거예요. 지금 제 손이 그렇게 작은 것도 아닌데 이 넥라인이 제가 별로 안 좋아할 만큼 너무 깊이 파일 것 같은 느낌이 나서 수정을 해야겠어요. 지금 이만큼이 튀어나와 있는 상태고 이 라인을 그냥 요만큼만 살려서 딱 이렇게 잘라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이한 게 저는 사실 3호 코바늘 써가지고 이거 한 1000년 걸리겠네 했는데 손에 힘은 별로 안 들어가는데 숭덩숭덩 빨리 자라고 있어요. 중간에 맥이 변형을 같이 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코 잡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이만큼 자랐고 또 이렇게 실이 여러 가닥이 있어가지고 쓰기 불편할 거라 생각했는데 그냥 괜찮아요 생각보다. 되게 지금 무난무난하게 뜨고 있어요. 몸통이 길게 있다고 치면 소매를 기점으로 밑에서도 4단이 빠지고 위에서도 4단이 빠지니까 총 뜨는 것보다 8단이 빠지잖아요. 도안을 계속 중간중간 수정을 하고 제가 막 체크도 하고 적어두는 거는 피곤하긴 한데 한 단에 예를 들어 한 10코만 있어도 8단이나 안 뜬다는 건 진짜 아주 그냥 상당한 거잖아요. 그래갖고 빠릿빠릿하게 진행되는 게 단수가 줄어서 그런가? 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은 거는 오른쪽 앞판 뜨고 그쯤에 길이 보려고 한번 이어줄 거고 네, 요거 수정할 때도 풀 때 다시 촬영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 경사뜨기를 이만큼 하고 오겠습니다. 지금 마지막 앞판을 다 뜨고 맨 처음 뜬 거 풀어야지 하고 보니까 맨 처음에 앞판을 뜰 때 넥라인 들어가기 전에 4단을 뺀 거예요. 그랬더니 푹 파인 깊은 넥라인 진행이 원본 도안과 똑같은 거예요. 대신 제가 단 게이지가 크기 때문에 아마 작가님 이렇게 깊숙하게 파지는 거를 의도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앞판을 뜰 때는 무늬 반복 구간을 그대로 뜨다가 넥라인 진행되는 부분에서 4단을 빼고 약간 요 경사뜨기 부분 살짝 응용 변형 해가지고 떴거든요. 그랬더니 넥라인 파지는 부분은 훨씬 더 짧게 끝이 나긴 했는데 둘 중에 어느 쪽이 마음에 들지는 한번 입어보고 이렇게 찝어가지고는 길이를 한번 보고 둘 중에 더 마음에 드는 넥라인을 선택을 하고 나머지는 풀어서 다시 뜨려고요. 생각보다 풀고 뜨고 많이 하는데 그래도 코바늘 의류치고는 솔직히 제가 지금까지 많이 안 풀었어요. 풀고 다시 뜨기가 쉽지 않은 실이라 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던 거 치고 다행히 무난하게 진짜 평탄하게 지금까지 진행을 했는데 그래서 그런가 넥라인에서 본의 아니게 또 스스로한테 옵션을 2개를 줬고 일단 입어보겠습니다. 어느 쪽이 마음에 드는지는 걸쳐봐야 알 것 같아요. 임의로 연결해가지고 연결 부분이 살짝 어깨 뒤로 넘어가는 디자인인 것 같아요. 지금 잠옷 위에 입은 거긴 하지만 넥라인을 너무 위로 높이는 거는 답답할 것 같네요. 의외로.
단계의 차이가 나도 도안에서 원래 하라는 넥라인까지 쭉 다 판 게 더 자연스럽고, 아무리 카라를 달아서 내린다고 하더라도 약간 시각적으로 너무 숨 막히는 느낌을 줄 것 같은데, 여름 옷인데 좀 이상하지 않으려나 싶어서. 제가 지금까지 뜬 몸통 길이가 다 합해가지고 8단이 빠진 상태인데 길이감은 완전 좋아요. 네, 나중에 엣징을 둘러야 되는데 이거 만약에 까딱 잘못해가지고 더 큰 사이즈 떴으면은 포대자루 맞을 뻔했어요. 저는 뜨면서 점점 제가 더 나은 판단을 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맨 처음 판단이 가장 마음에 들어가지고 여기 가장 마지막에 떴던 오른쪽 앞판을 풀고 넥라인을 도안이랑 똑같이 깊이 있게 파겠습니다. 자, 드디어 다 풀었고 저는 맨 처음 시작하는 왼쪽 앞판을 도안 기준 총 12개를 빼먹고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안에서 지금 20단이다. 그럼 저는 8단 뜨고 있는 거죠. 이제 넥라인을 쉐이핑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짱짱한 넥라인을 위해서 한길 긴뜨기를 가고요. 뜨기 전에 코반을 오시다 보니까 긴장해가지고 후기를 많이 봤었는데 다들 작가님 정말 경사뜨기 같은 거 되게 세심하게 표시했다고 해가지고 어떨까 되게 궁금했거든요. 기대도 되고. 근데 진짜 세심해요. 그리고 코바늘 의류를 아무래도 여름 실로 많이 뜨다 보니까 막 실을 많이 끊고 이러면 안 예쁘잖아요. 마음을 캐치한 건지 거의 실을 안 끊고 갈 수도 있도록 이렇게 해주네요. 근데 뭔가 이상한데? 뭔가 이상한 것 같아서 잠깐 체크하고 오겠습니다. 아까 뜨다 말고 엥? 이랬던 거는 알고 보니까 제가 왼쪽 오른쪽 앞판 도안을 반대로 보고 있어가지고 아니 빼뜨기를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돌아가는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거 뭐야? 하고 보니까 도안을 잘못 봤다. 빼뜨기, 짧은뜨기, 긴뜨기, 한길 긴뜨기 할 줄 알면 뜰 수 있는 무난 심플하면서도 막 숭덩숭덩 떠지고 3호 코바늘로 뜨잖아요. 그럼 진짜 극악의 사이즈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빨리 자라서 좋네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떠들면서 뜨기에 코바늘이 조금 더, 물론 저는 코바늘이 빨리 떨어지는 건 되게 좋은데 멀티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것도 뭐 이제 개인차가 있겠지만 저는 대바늘은 그래도 무매 구간 같은 거는 드라마나 영화 보면서 뜰 수 있는데 코바늘은 딴 거를 약간이라도 집중해서 보게 되면은 그 다음 코를 놓친다거나 실이 오리될까봐 눈이 안 가더라고요. 계속 얘기를 들려주는 유튜브들이 있으니까 넷플릭스에 잠깐 접어두고 퓨어 가디건은 이 긴 면적을 뜨는 동안 썸머 채널에 있는 거의 앵간한 사건을 다 본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요. 물론 이제 전반적으로 좀 소름 돋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참 세상이 미쳤다. 귀신이나 괴물이 무서운 게 아니고 인간이 제일 무서운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여튼 아주 흥미롭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고 듣고 그동안은 몰랐는데 이래라 저래라 하는 도안의 매력을 느끼나 봐요. 2단 뜨고 나서 체크해야 되고 이거 맞나? 이거 맞나? 통제 속에서 기쁨을 느끼는 건지 뭔지 도안 진행도 말도 안 되게 빨라요. 이제 총 3단 남았습니다. 사실 뭐 연결 전에는 보여드려도 그게 저기 같고 저 부분이 이 부분 같겠지만 이제 위에 3단을 떠가지고는 앞판 뒷판을 합쳐보겠습니다. 그리고 왜 대바늘도 작은 바늘 쓰면 생각보다 손이 안 아프다, 큰 바늘을 쓰면 뭐 그러니까 7, 8mm 가면 오히려 더 손이 아프다 하는 것처럼 코바늘도 그런 게 있는 건지 사실 저 3호 코바늘을 메인으로 뭔가를 떠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별로 손이 안 아파요. 제가 손에 힘을 더 많이 풀게 된 건지 뭐 잘 모르겠는데 조금 걱정인 건 이제 소매를 이어주고 여기저기에 많은 연결 부분이 있는데 그거 연결할 때 고생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나마 어깨는 사실 코 개수가 똑같으니까 틀릴 것도 없고 틀린다 하더라도 요만큼 뜨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야 풀고 다시 하고 하면 되는데 소매 연결부 같은 경우에는 긴장이 돼요. 조금. 어제 진짜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냥 이거 이어주는 것만 하고 자버렸어요. 아침에 지금 출근 전에 잠깐 시간이 나가지고 이렇게 소매 끝도 이어줘야 되고요. 요 소매랑 몸통도 이어줘야 되는데 빼뜨기 할 때 조금 더 큰 바늘을 쓰라고 했지만 바늘 가지러 가기 귀찮아가지고 그냥 앉은 채로 이대로 뜨개질 했거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너무 피곤해서 안 움직였다 했잖아요. 이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뇌에 에너지가 부족했던 건지 생각을 덜 했는데 사실은 지금 앞에 있는 트롤리에 코바늘이 있었어요. 4호나 5호로 코를 막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제서 아침에서야 보이는 이런 물건들. 분명히 작가님이 여기 울지 말라고 정확한 이유와 그 더 큰 호수를 쓰라라고 했는데 안 들은 거니까 뜰 때 빼뜨기라 하더라도 바늘을 들어가지고 코 크기를 조절했어요. 실제로 3호 코바늘 쓰는 것보다는 코가 더 널널하게 나오고 코 안에 들어가는 그 힘이 좀 빠지니까요. 어디에서 어디 연결을 하려는 점이 다 있는데 아마 하나하나 보기도 귀찮고 썸머 영상 보면서 막 사건이 그래서 누군데 뭐 이러면서 보다 보니까 그냥 느낌 가는 대로 했는데 그 피곤한 와중에 느낌은 괜찮았나 봐요. 양쪽 다 원샷 원킬로 마음에 들게 나왔어요. 어제는 이대로 입어봤더니 팔이 너무 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지금 이렇게까지 다 만들었는데 팔이 좁아가지고 안 들어가면 누구를 줘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자버렸는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사실 어제는 잠옷을 입은 그 위에 입으니까 당연히 옷의 두께감이 다르잖아요. 가볍게 맨몸 입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실착용 면에서는 문제가 없겠구나. 카라 부분이 없는 상태라 가지고 입고 여기 팔이랑 이런 핏은 괜찮은데 순간 너무 사람이 없어 보인다. 얼른 카라를 달아야겠다. 약간 이런 네모가 있으면 답답해 보이는 건 맞는데 전 여기가 또 없으면 사람이 마음이 그렇게 허전해요. 불안하고. 최근에 봤던 어떤 레이블리 프로젝트 보니까 키홀이라고 해서 의도적으로 살짝 보이긴 하는데 버튼밴드 단추를 다 달지 않는 그런 디자인 포인트가 있는 걸 보고 저런 스웨터도 괜찮겠다. 완전 한겨울 말고 좀 답답해 보이지 않을 수 있는데 동시에 목에 어느 정도까지는 보호를 해주니까 심적으로 안정이 되는 약간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한 그런 느낌? 카라가 없으니까 목이 너무 흐늘흐늘거려가지고 궁금한 마음에 카라를 먼저 떠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버튼밴드 부분을 먼저 뜨고 거기에서 한 코를 약간 걸듯이 줍는 게 있어서 버튼밴드를 후딱 다 뜨고 왔고 지금 카라를 뜨기 위해서 목둘레에 따라서 코를 줍고 있는데 진짜 세심하게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 가이드를 따라서 하나씩 코를 줍고 있어요. 일단 정확하게 어디까지 주면 코가 몇 코다 라는 표시까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에서 코를 제대로 주었는지 한번 세보겠습니다. 우와, 도안이랑 똑같이 주었어요. 대박. 따당. 목둘레의 카라를 거의 다 떠가고 있고 지금 완전 마지막의 마지막인 테두리를 뜨고 있는데 되돌아 짧은뜨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마마렌스에 있는 버킷의 도안을 뜨면서 따로 뜨개 로그를 남기진 않았는데 그때 당시에도 와, 이 기법 되게 이쁘다. 마무리가 아주 깔끔해지고 끝에가 되게 튼튼해지네 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또 이제 굳이 코바늘로 그런 기호를 만날 일도 잘 없고 코바늘로서 많이 안 떴잖아요. 그러고는 잊고 살다가 오랜만에 다시 만난 기법인데 정말 성가시지만 끄트머리가 이렇게 돌돌 말린 것처럼 나중에 빨래까지 하고 나면 얼마나 튼튼해 보일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엣징 안 두른 부분이거든요. 아무래도 그냥 뭐 맨 마지막 코들이다 보니까 희마리가 없는데 여기는 지금 빨래 전이지만 엣징 두른 부분은 단단하잖아요. 이렇게 실이 베베 꼬여가지고 밧줄 같은 느낌? 이렇게 꼬아져가지고 들어가는 포인트가 굉장히 예뻐요. 다만 이렇게 거꾸로 가야 한다는 점이 상당히 좀 불편하고 또 완전 마무리 부분인데 여기에서 너무 쫀쫀하게 뜨게 되면 카라가 옹졸해질까봐 의도적으로 계속 바늘을 들어가면서 손땀을 조절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 신경 쓰는 게 조금은 불편하긴 한데 옷을 거의 다 완성해가고 있는 중이고 마지막이니까 이 정도는 신경을 쓰면서 뜰만하고 그리고 너무 예뻐요. 뜨개질이라는 것 자체가 귀찮음을 무릅쓰고 하는 낭만 가득한 행동이기는 한데 그 와중에도 그냥 짧은뜨기를 신나게 개발한 다음에 되돌아 짧은뜨기라는 거를 개발한 사람들이 참 낭만 있다. 그 당시 인간들은 핸드폰이나 쇼츠 같은 게 없어서 그랬던 건지 손이랑 바늘이랑 실을 쥐어줬더니 진짜 별의별 방법을 다 만든 거잖아요. 느리고 건강한 도파민을 추구하면서 참 자기 수명 내에서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며 살았을 것 같아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진짜 되돌아 짧은 뜨기 진짜 대박이다. 정말 오랜만에 콧바늘 의류를 뜬 것도 너무 재미있었고 그동안 뜨고 싶었던 퓨어 가디건을 완성한 것도 너무나 즐거웠어요. 예전 같으면 솔직히 원작이 5호인데 게이지 맞추다 보니까 내가 3호를 써야 된다? 그럼 저는 그냥 접었을 수도 있어요. 그치만 그 사이에 뜨개질이 저한테 인내심을 키워줬나봐요. 코바늘 펀칭 가디건이 갖고 싶은 코바늘러라면 이 도안을 꼭 떠봐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탑다운이 아니라 바텀업이라 가지고 완성도 있고 짱짱한데 옆면은 싹 다 이어져 있는 데다가 맨 마지막에 딱 한 번 소매만 연결해주면 되는데 그 소매도 진짜 상냥하게 다 알려주거든요. 내가 드린 로고에 비해서는 더 예쁜 옷을 얻고 싶은 약간의 욕심쟁이라면은 이 또한 재미있을 거예요. 저는 옷이 너무 무거워질까봐 펀칭을 떴는데 일단 뽀얀색 오리지널 그리고 새카만색 오리지널 하나쯤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개인적인 느낌인데 이 되돌아뜨기 엣징을 전면에 달아도 귀여울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다음번에 또 다른 뜨개 이야기로 돌아올 테니까 그때까지 우리 더워지는 날씨에도 꿋꿋하게 뜨개기를 이겨내면서 다음에 또 만나요. 그럼 안녕, 빠이빠이.